네, 자료 제출이요. 네, 그러면 민병대 의원님. 네, 3분. 네, 후보자님 장녀가 현재 총 자산 규모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익이 있었나 봤더니 후보자가 증여했다고 했던 3천만 원, 그리고 4년간 기업소득 추정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 그리고 2016년에 2개월간 이제 근로소득 1억 1,100만 원. 그래서 13년간 4년 2개월 일하고 1억 6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장녀의 총 자산이 1억 3천입니다. 3천을 지출한 건데 자료에 보면은 월세를 2,400 지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13년간 1년에 110만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1년에 110만 원 사용해서 생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 거래라든지 코인 거래, 지금 다른 소득이 있었나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또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이것도, 그리고 또 증여가 있었다면 불법성은 없었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1년에 110만 원밖에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부모의 카드를 사용해서 쓴 건 아닌지 또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그래서 후보자의 이제 최근 3달간 후보자의 카드 이용 내역 혹시 장녀가 사용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혜 후보자님,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병덕 의원입니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위원이라든지 비상임 이사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 선임 사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2006년부터 정부 부처에서 네. 위원, 비상임 이사 많이 활동해 오셨는데 네. 그 선임된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경영학의 인사조직 분야인데 저희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전공을 하는 여성 그 인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교수로 취임한 이후로부터 너무나 많은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것은 좋습니다. 어느 대통령을 좋습니다. 만나고 그랬습니다. 경영학과 네. 교수였고 인사관리, 조직관리 분야의 전문가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네. 이렇게 승격됐을 때 조직관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처에서 부로 승격이 됐으므로 조직 차원에서 각각의 그 역할을 하는 부실을 만드는데 그거는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력 충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사실상,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목적은 사실은 이제 통합으로 가야 하고 격상된 거에 맞아야 하니까 흩어져 있던 시설 관리라든지 또는 행사 관리라든지 제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 보훈부의 역할, 목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역할을 좀 확대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직만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재부에서 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곳들이 있습니다. 보훈처, 네, 산하기관에. 네, 알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기관들은 병원을 사실 민간 병원하고 보훈병원하고 같은 자체로 경영 평가 지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그런 부분과 필요하다고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요. 조직관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산하기관 관리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 교재가 있으시던데요. 리더십론이라는 네, 쓰셨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법무부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는 어떤 리더가 좋습니까? 리더는
제가 생각한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좀 더 저희 전공인 리더십론과 연관해서 생각했습니다. 국가 간 역사관이 뚜렷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준법 정신도 지켜야 할 것이고요. 2017년 네. 한국경제신문에 리더와 팔로워라는 그런 칼럼을 기고하셨던데 네. 혹시 그 리더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관되게 리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마 기고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일일이 기고하고 한 거를 다 지금 뭐 다시 기억하지는 못하나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톱다운 방식의 리더십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텀업 방식의 리더십과 수평적인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협력과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지만 조직이 단단하게 결속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상황에 맞는 적합한 상황 적합한 리더십론의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조직관리, 리더십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전문가시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지금의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지 지금 박민식 장관의 리더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충을 본인이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가치관은요.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주어진 것에 기본에 충실하자가 저의 기본적인 그러면 가치관입니다. 전문가로서요. 정치적 중립이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이 바로 정당의 대표가 임명되는 이런 조직 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생각을 해보질 않아서 정치적인 거랑 지금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지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깊이 해보질 않았습니다. 다만 리더는 분명하게 그 조직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고 통찰력 있고 또 해야 하는 실행력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에 부합하는 그런 경영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답을 드리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문을 받긴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네, 저는 항상 보호는 딱 맞게가 아니라 넘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하면서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후보자님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경영학자였고 조직관리 전문가였는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전문가 부분에서도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국가라는 가장 큰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6개월 만에 수장이 바뀐 그 조직, 그리고 바로 법무부 장관 하다가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그런 조직 운영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 조직 전문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묻겠습니다. 보훈부 장관으로 왜 임명됐는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보훈이 세 가지가 있죠. 네. 뭡니까? 네, 아까 독립과 말씀드린 호국과 독립, 호국, 민주죠. 네, 네, 독립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저는 안 안 하셨죠? 했지만, 네, 그 시조부님이나 거기서 하셨죠. 네, 시대 어른들이 예, 하셨습니다. 본인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군대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국방을 수호하는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지킵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침략한 사람으로 지키는 힘들게 거죠? 하는 그런 그런 거죠? 상황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좋습니다. 1928년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입당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곳이 누굽니까? 소련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맞죠? 네. 그러면은 육군사관학교는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침략으로부터 막아낸 곳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군사관학교는 공산당으로부터만 막는 겁니까?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침략하면 안 막습니까? 우리의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육사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국방부 관할이기 아니 때문에 보훈부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육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우리가 보훈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같이 지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보훈을 그렇게 중시하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의견을 내야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 아니, 안에서 홍범도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육군 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아니요.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견이 없고 그러나 최근에 그 국방부와 육사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보훈부 장관한테 묻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 네. 후보한테 묻는 게 아니고 안중근 독립운동가 맞죠? 네, 맞습니다. 안중근 유해에 대해서 가져와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요구해야 되겠죠? 네, 건의 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건의를 강하게 들어주세요. 후보자님, 76년에 입학해가지고 80년에 졸업하셨는데요. 그때 그 민주화에 대한 탄압이 컸던 시기죠? 네, 그렇게 예, 알고 혹시 있습니다. 그때 그 민주화 운동 해보셨습니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보셨죠? 혹시 부채 의식은 없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없습니까? 위해서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있을 수 있죠. 독립운동가를 판단할 때 어떤 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합니까? 아까 민주유공자 판단할 때는 5.18이든 뭐든 12.12든 이렇게 있어야 판단하고 그 외의 것들은 애매하다 그랬는데 독립유공자도 그렇습니까? 어떤 사건으로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행적으로 판단합니까?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국가유공자법이나 독립유공자법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판단하잖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그 사람의 행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행적을 가지고 보훈부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 전반적인 거는 그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죠.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역사학계라든지 다양한 데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도 그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을 대상자로 하는 그 이전하고 다른 거와 기준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해방될 때까지 무수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만 합니까? 그 사람이 독립자금 됐든 이런 걸 가지고 독립자금 된 것으로 독립운동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행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이 법률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렇게 하는 게 시간이 나오네. 아니 답을 주시라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가. 이제 어차피 질의 순서예요. 예. 똑같이. 아니시구나. 송석준 의원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후보자님 정치하려고 생각 안 하시죠? 정치하고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는 보훈부 장관을 가장 잘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훈부 보훈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자. 이념 전쟁하지 말고 이런 생각에서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참전 명예수당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35만 원을 70만 원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공약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찍어줬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되나. 그래서 이걸 지적을 했고 박민식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른 정치하시느라고 기재부 장관님도 못 만나시고 예산실장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려서 보냈지만 실은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좀 해주셔라 말씀드리고, 그다음 참전 명예수당에 배우자 승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첨단 보철구 있습니다. 첨단 보철구 좋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돌아가시는데 남아 계신 분들한테도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첨단 보철구 관련해서 보훈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포스코에서 공원 나눔 행사 한 것을 가지고 숟가락 얹기를 하고 계세요. 그걸로 어떻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포스코에서 해주시는 것은 고마울 뿐 그래도 나머지 분들까지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저희가 올렸는데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보훈부에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보훈부에서 나서지 않은데 우리만 나선다고 됩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 4월 4월 넷째 주 금요일이 제 1회 기념일이 생겼습니다. 잘 모르시죠? 내년 4월 네, 있습니다. 넷째 주 금요일에 네. 첫 기념일이 생겼습니다. 국가 기념일이 뭐냐면 순직 의무 군경의 날입니다. 예, 네. 이게 왜 생긴지 아세요? 그 징병제로 징집을 갔다가 아이들이 죽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부모들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없어서 이제 부모들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노력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기념식을 어떻게 치르시려고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했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 증액해서 올렸는데 또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노력해서 정말 통과되면 너무 좋겠는데 맞습니다. 노력해야 하는데 그래서 통과되도록 저는 경우에 도와주셔야 할 것 따라서는 같습니다. 보훈부 장관께서 기재부 장관 찾아가고 예산실장 찾아가고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대차게 한번 싸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훈 가족들 고마워.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한테 가서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 싸우고 왜냐하면 뒤에 보훈 가족이 있기 때문에 보훈은 넘쳐야 됩니다. 딱 맞게가 아니라 넘쳐야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보훈은 넘쳐야 한다는 말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